내 마음에 들면 일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가 좋아 보이면 하고 안 좋아 보이면 안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꾸준한 루틴을 지키는 삶이 훨씬 더 생산성도 높고 훌륭한 삶을 살더라. 굉장히 유명한 짤 하나가 있죠. 김연아 선수. 야, 이거 충격입니다, 충격. 네, 이거 벌써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 하세요. 이게 이제 복도에서 요가 매트 깔고 스트레칭 할 때 이제 인터뷰하는 기자가 가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래요. 자, 먼저는 목표를 어려워하는 흐름에 대해서 좀 보죠.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자기 개발 치면요, 엄청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의지력 박약의 시대잖아요. 이 도파민의 시대. 내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뭔가 반복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걸 도와주는 이런 게 또 많이 늘었어요. 이게 챌린저스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회사 내에서 취향 동호회라든가 이런 거 막 늘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가지가 않아요. 역설적이죠. 참 역설적입니다. 내 혼자 그걸 쭉 진행할 수 있으면 그런 돕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 못해. 마치 학원이 많이 생겨날수록 스스로 학습은 잘 안 되는 거죠. 그것과 역설적입니다. 지금은 그런 흐름이 있다. 지속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서 큰 성공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들면 일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가 좋아 보이면 하고 안 좋아 보이면 안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꾸준한 루틴을 지키는 삶이 훨씬 더 생산성도 높고 훌륭한 삶을 살더라.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게 차라리 편하다.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 늘 하던 방식으로 그 루틴을 따라서 하는 것이 내 삶의 생산성을 보장을 해주더라.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CEO들도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일을 해요. 루틴을 지킵니다. 관성과 타성은 다릅니다. 타성은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게 타성이고 관성은 뭐예요? 그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걸 관성이라고 그러죠. 이 지구 질량이 엄청난데 이 지구가 우주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잖아요. 태양도 태양 질량은 뭐 지구 질량과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태양도 이 우주 공간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죠.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들어요?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질량을 가진 어떤 존재도 한번 움직여서 이동을 하면 그 관성이 생겨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가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요 정신병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해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떤 분이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매일 아침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웃고 지나가는데 진지하게 물어볼 경우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유 하던 거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이죠. 그게 더 편해집니다. 편해집니다. 이그나치 얀 파데라프스키. 이게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이 말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이 재인용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가 그것을 알며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그것을 안다. 너무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디 피아노만 그렇겠습니까? 손가락으로 하는 피아노만 그래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전략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내가 직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언어의 습관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선천적으로 얻은 게 아닌 한 루틴이 깨지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 속에서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OATE라고 하는 툴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코카콜라 더글라스 데프트가 전 회장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공중에서 5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 가족, 건강, 친구, 영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공중에 돌려보세요. 저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곧 1이라는 공이 고무공이어서 떨어뜨리더라도 바로 튀어오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4개의 공들은 모두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가족, 깨지면 회복됩니까? 안 됩니다. 건강은요? 친구는요? 영혼은요. 만약 당신이 이 중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공은 닳고 상처 입고 긁히고 산산이 부서져서 예전처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사실을 이해하고 5개의 공이 균형 잡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OAT를 정하고 핵심 습관을 정할 때에는 꼭 일에 대해서만 하거나 어떤 하나의 역할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아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whole life, 복합적이다. 그것이 균형이 잘 잡혀야 일도 잘 되고 가정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은 가정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와 건강이 붙어 있죠. 그리고 신앙적인 것이나 사회 봉사,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역을. 이게 양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다가 직업이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다 가정 하시고 여기가 나의 전문성 이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가 신체 건강이죠.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직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사업이라고 하셔도 괜찮죠. 가정이라고 하지 마시고 재정 하셔도 괜찮고 꼭 이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문성 대신에 여기다가 합쳐가지고 뭐 미래 이렇게 하셔도 괜찮죠. 대학생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로축에다 세우고 그것을 목표, 행동, 시간, 평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작성하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첫 번째 칸에다가는 목표 적으시고요. 예, 내가 동기부여되는 거. 두 번째에다는 행동.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행동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은 언제나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제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평가가 측정 가능한 평가 기준들. 내 스스로 이 정도가 되면 나는 성공이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지점들. 질문 제가 작성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개인 목표 관리 끝판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OAT는 사실 인과관계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고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잘 되었는지를 이밸리에이션, 평가해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남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거든요. 시켜가지고 하는 데는 이거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 의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고 습관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은요.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가장 큰 인사이트가 뭐냐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복 행동이고 약간의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하면 뭔가 결과가 나에게 있는 그 연결고리가 돌아가야 습관 형성이 돼요. 예를 들면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는다. 깨끗함을 느낀다예요. 입안이 답답하다. 양치를 한다. 상쾌하다예요. 심심하다.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재미를 느낀다. 눈이 마주친다. 인사한다. 상대의 반응이 온다. 우리가 습관 연결 고리에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의 고리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도전들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 팀은 이렇게 할 거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신호와 행동과 보상의 연결고리를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나 가치와 철학과 연관이 있습니다. 개인도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날 우리가 핵심 가치 이야기도 하고 사명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어떤 나의 가치관과 철학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습관을 가져야 좋겠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행동화되었을 때 그게 즐겨져요. 즐겨집니다. 경영자가 스스로 책을 즐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직원들에게 책을 읽읍시다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내 내면에 있는 가치와 철학이 먼저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습관이 나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깨지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습관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부터 하루에 막 팔굽혀펴기 50개씩 하겠다, 막 윗몸 일으키기 30개씩 하겠다. 안 됩니다, 그거.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최초의 움직임은 정말 쉬워야 합니다. 이 아주 작은 시작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인간은 도파민이 가장 먼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이 세로토닌이에요. 그러니까 짧고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만족 호르몬이 작동을 해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중장기 뇌가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습관 형성을 할 때에도요. 작은 습관을 먼저 해야 돼요. 인간이 컴포트 존이 있으면 불편한 단계로 넘어가려면 짧게 조금 해보고 좋으면 그 다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추운 날 얼음을 밟을 때 맨 처음부터 얼음 꽉 밟은 사람 없어요. 눌러보고 이렇게 뚝뚝 눌러보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거 한번 해보고 괜찮은가? 그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셔라. 자,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스톤 헤빗이죠. 핵심 습관이고요. 주제, 즉 역할이 있고 습관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습관 설명하는 문장들 참고해 보시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 삶을 지켜주는 습관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